안녕하세요. 오늘의 독서 자쌤입니다. 오늘은 3, 4학년 수준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책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책은 2021년 7월에 출간된 160쪽 분량인 이진하 작가가 쓴 여름방학 숙제 조작단입니다. 여름방학이 훨씬 전에 지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방학이 아이들에게는 더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책이나 만화영화 등을 보면 겨울방학보다 여름방학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이 여름에 나올 때부터 보려고 했는데 마침 도서관에서 발견하는 순간 반가워 빌려왔습니다. 주인공 준보는 쉬라고 있는 여름방학에 숙제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보의 숙제 목록을 보니 3가지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뚝딱 할 것 같은데 숙제하기 싫은 준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보의 엄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준보는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절친 구봉이와 반 1등 경수까지 모아 숙제를 합니다. 서로 다른 세 아이가 숙제를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동시 쓰기, 엄마 관찰 보고서 쓰기, 버스 타고 마을 탐험하기 상황 등 세 친구가 함께하는 방학 숙제는 재밌습니다. 엉뚱하지만 들어보면 맞는 준보의 방학 숙제하기. 세 친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숙제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아닌 계절에 읽어도 정말 재밌으니 친구들에게 추천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100번 제 설명보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다는 제 말에 동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11년 3월에 나온 132쪽 분량인 하나가타 미쓰루 작가가 쓴 잘 부탁해 배씨입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와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신경이 쓰이고 나름 긴장을 합니다. 어른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더욱 그렇겠죠. 이치로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문 전학생 이치로는 5번의 전학으로 전학생으로 살아남기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학을 다니면서 따돌림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해서 반 분위기에 따라 적응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며 살기 위해서였죠.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이 중요하다,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할 것, 반 분위기에 맞춰 나의 특징을 만들 것, 반에서 튀는 아이에게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 등 나름 경험에서 나온 지침서였죠. 이치로는 즐거운 학교 생활보다 평범한 학교 생활을 꿈꿉니다. 이치로가 화자라 감정 표현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치로는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말썽쟁이 배씨를 만나 평범한 삶이 엉망이 됩니다. 말썽쟁이 배씨는 아이들에게 인싸였죠. 이시로도 처음에는 배씨 때문에 당황했지만 배씨 덕분에 학교에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변신한 모습이 아닌 자기 본 모습을 찾습니다. 별난 친구 배씨를 만나볼 수 있는 이치로의 새 학교 적응기 잘 부탁해 배씨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2021년 5월에 출간한 144쪽 분량인 이현아 작가가 쓴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달떡연구소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1년 동안 연재를 하고 새롭게 묶어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책 표지를 보고 유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책은 어린 유아 그림책에서나 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펼쳐보니 짜임 있는 이야기 전개가 의외였습니다. 주인공 옥토끼 토리는 능력 있는 옥토끼입니다. 옥토끼는 달에 사는 토끼를 부르는 말이죠. 떡방아를 찌우며 달에 산다는 토끼 말입니다. 토리니는 달떡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새로운 달떡을 개발할 만큼 유능합니다. 달에서는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물을 받아오는 대신 달떡을 주는데 토리니는 지구에서 오는 물의 오염 원인을 밝혀내라는 지시를 받고 지구로 옵니다.
영화 주토피아 느낌이 날 정도로 주인공이 생생합니다. 스토리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처럼 환상동화입니다. 소원의 물로 키워지는 개수나무, 맞춤 소원떡인 달떡 등 아기자기한 배경을 가진 책인데요. 오해와 사건 등이 어우러져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시나요? 그럼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달떡 연구소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